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피부는 민동성 피친자가 함께하는 피터뷰에 대해 가지고 첫 번째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동성이 형만 네 번째 뵙는 1기 애청자 한태랑이라고 하고, 오늘도 제가 몇 년 동안 관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꿀팁들을 직접 이렇게 전수하고자 미세먼지를 뚫고 왔습니다. 와, 지금 미세먼지 장난 아니잖아요. 항상 여기서 촬영하러 이쪽으로 올 때 미세먼지가 안 좋아서 네. 제 컨디션이 항상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촬영하는 거 좀 아쉽지만 피부 컨디션은 다 썼던 중에서 최고다. 민감성이고 예민한 피부였는데 정말 피부가 많이 좋아졌어요. 자, 피친자의 피터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벌써 피부에 대해서 전파하고 알려드린 지 12년이 넘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근데 너무 전문가다 보니까 지금 피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 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 아니 그거는 그냥 롤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걷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프로페셔널해져가지고 이렇게 피부 관리를 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오는 질문들을 눈높이에 낮춰가지고 이야기를 해준다. 그래서 사실 피터뷰는 이분들을 피터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저한테 피터뷰를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네, 테라인 같은 경우에는 민감을 가지고 있는 남성 피부였고요. 그리고 조금만 사이클이 뒤틀려도 바로 뒤집어지는 민감성 피부예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민감, 짜잘한 염증, 그리고 홍조, 예민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테랑이는 어떤 식으로 피부가 좋아졌고, 그리고 테랑이는 어떤 게 저한테 궁금할까요? 오늘 피터뷰에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태랑이가 이제 집에서부터 손수 준비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피부 관리를 하는지 일일이 찍어 왔어요. 그거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피터뷰는 하나하나 정말 피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낱낱하게 살펴보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보기 전에 질문을 몇 가지 듣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제가 지금 입가에 여기가 상처가 나서 이렇게 보면은 색소 침착이 된 자국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얇고 민감성 이거 플러스 알파로 눈가 옆쪽이랑 입가는 한여름에도 그 바세린 같은 고농축 보습제를 사용하는 게 아니면 하얗게 트거든요. 맞아. 근데 너 이거 지난번에 내가 오일 그 뭐 바르라고 얘기해줬었잖아.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그렇게 바르다가 그걸로 좀 부족하더라고요. 특히 활동 기간에 계속 움직이고 바르고 양치 한번 하면은 또 이게 맞아. 양치되면 그게 문제야. 그래서 사실 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양치를 하면 안 된다? 사실 양치하면 원상복구가 돼. 그러니까 다 바로 찢어지고 벌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잘 때 보습 양수를 잘못하면 이게 간지러워서 제가 습관적으로 긁어가지고 맞아. 이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 진짜 미치겠어요 지금. 근데 형이 준 크림 그거 바를 때 완전 좋지 않아? 근데 그게 생각보다 놀란 게 크림 안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의 양이 조금 시중이랑은 좀 함유량이 다른 걸 느껴가지고 다르지. 그래서 처음에 가격 보고 비싸다 비싸긴 하잖아요. 비싸지. 근데 옛날부터 형이 만드는 그 제품들 보면서 어떤 특정 세럼이든 간에 성분 함유량이 달라서 이게 보습 그 지속 시간이 길다라는 거는 저 같은 기분 잘 느끼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걸 느끼고 사는데 솔직히 살 때마다 손 떨리긴 해요. 손 많이 떨리지. 좀 떨려요. 떨리긴 한데 솔직히 그 화장품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해야 되는 게, 내가 사실 돈을 벌려면은 여러분들 저 열심히 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화장품에다가 웃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이 이거 같은 경우는 콜마에서 안쪽에 성분들을 정말 많이 이 디벨롭하고 정말 좋은 것들만 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 가격이 가장 무난한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동성은 정말 미쳤다.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면 솔직히 거 사가지고 쓰세요. 근데 여러분들 써가지고 피부가 안 좋아지니까 나한테 온 거 아니야. 근데 나도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를 판다? 그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야 내가 화장품에 대해서 다 아는데 원가가 300원에서 500원 아니면 1,000원 한대요. 그거 가서 써. 그거 가서 쓰면 되잖아.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하고 아프고 약한 사람들이지, 그냥 건강하게 수분만 보습되면 돼요 라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장품을 처음부터
잡아가지고 들어가는 게 보습을 줘. 그리고 보습을 지속을 시켜야 돼. 근데 보습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어. 보습제도 안쪽에 종류들이 있잖아. 수분제가 있고, 밀폐제가 있고, 장벽 에테르가 있어. 자, 근데 수분제, 발라, 뭐 같은 것들이 이제 수분제지. 날라가. 보습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밀폐제, 바세린이야. 발라. 얘는 처음부터 부담스럽고 지속은 오래되는데 모공이 막혀. 그러면 장벽 에테르 뭐 새로 떠오르는 거야. 뭐 장벽 에테르 잘 모른다. 그러면 화장품이나 피부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요즘 학회와 학술에 대해서 모르는 거라고. 아니 야 30년 전에 지식 가지고 비비지 마라. 나도 이제 5년 전에 민둥성이 아니다. 석사예요. 왜? 자, 그래서 이어서 들어가자면 보습을 하면서 이거를 유지를 하면서 모공에다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진행을 해줘야 돼. 아니 그게 싸면은 여러분들 다른 애들이 그 싼 걸로 갔겠죠.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가 그걸로 갔겠죠. 근데 보습은 지속되면서 재생력은 부여를 하면서 피부에다가 진정감을 주면서 수분은 초고가로, 그러니까 잘게 쪼갠 히알루론산을 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나한테 바라는 게 솔직히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바라고 오는 게 아니야. 그냥 내 피부 좋게 해주세요. 화장품 비싼 것도 또 엄청 비싸잖아요. 맞아요. 10만원에서 20만원 넘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제가 하나 얘기하자면 화장품 브랜드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각자 마케팅 전략이 있어요. 누구는 향, 이건 진짜 그냥 하수죠. 이건 좀 욕을 먹어도 돼요. 네. 향이 오히려 무향이라 건강한 건데 이건 민감성 피부분들은 알 거고. 그렇죠. 향 분야가 있고 싼 게 있고 그쵸. 진짜 효과가 좋은데 비싼 게 있고 효과는 평범한데 그 브랜드 이름값만 앞세워가지고 진짜 돈 벌 목적으로 만든 브랜드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거는 사실 저 같은 피부가 쓴다면은 처음에 집에서 완전 온습도가 딱 맞출 수 있는 환경에서 쓰면 한 2-3시간은 쫀쫀해요. 맞아요. 너무 좋아. 이러는데 자고 일어나면 여기가 하얘져 있어요. 여기가 눌렀을 때 쫀쫀함이 유지가 안 돼 있고 결국은 그게 지속력이 약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피부 안쪽에 들어갈 수 있는 수분의 그 정도랑 질이랑 퍼센트도 다 적을 거고 그럼요. 피부가 저처럼 이렇게 약하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냥 잘 발리네? 이거 좋더라. 그냥 느낌 좋네, 향 좋네, 텍스처 좋네, 미끄럽다, 뭐 이런 게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경피에서 수분이 손실이 되잖아요. 그게 TWL이라고 하는데, 경피에서 수분이 손실되는 걸 막아야 돼. 누가 막아줘? 세라마이드라든지 콜라겐이라든지 아미노산이라든지 이런 보습적인 애들이 그거를 막는단 말이지. 그럼 TWL도 막으면서, 그리고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면 피부가 진정이 돼야 안 돼요. 그죠. 진정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수분력이랑 보습력은 당연히 계속 지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여러분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화장품은 고가의 제품을 싸게 파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 하지만 이제 싼 화장품을 비싸게 팔 수는 있죠. 그리고 싼 화장품을 싸게 팔 수는 있어요. 하지만 비싼 화장품을 싸게 파는 거는 그건 진짜 미친 짓이죠. 하여튼 수분크림이, 이번 수분크림이 보습이 정말 잘 되기는 하죠. 깜짝 놀랐죠. 솔직히 저는 토너, 세럼, 보습 세럼, 수분, 그 다음에 크림, 입가에 크림까지 이렇게 바르고 10분이 넘게 바르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합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큰 기대를 안 했어요. 그냥 성분은 좋고 피부는 민동성 이름을 걸고 하니까 솔직히 좀 가격이 조금 상향 평준화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발랐는데 자고 일어났을 때 제가 발랐던 그 기초 케어랑 비교했을 때보다 오히려 시간은 절약되고 효과는 오히려 좀 더 오래 써봐야 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얼리버드 때 샀으니까. 근데 전 지금 굉장히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찍으려고 원래 제가 집에서 샤워 플러스 세안 순서가 있는데 그거 다 깨고 이거에 몰두한 거거든요. 근데 고타법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긴 해요. 네, 이건 고타법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과한 거였군요. 너무 과하죠. 이것도 자극입니다, 피부한테는. 이게 눈, 코, 입이면 화장품 한번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롤링 해가지고 이제 바깥쪽으로 빼주잖아. 그 다음에 도도도도도도도도도 하고 끝내면 돼요. 저도 이렇게 피드백이 필요하답니다. 그럼요. 그럼요. 여러분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민동성이 완벽하냐? 뭐 여러분보단 낫겠죠? 석사예요. 그럼요. 근데 제가 바른 거 영상 올리지 않았나요? 네. 근데 저는 한번 봐볼까요? 네. 이걸 하면서 사실 멘트도 들어야죠. 원래 이건 거 알거든요. 아는데 제가 나름의 이제 해명하는 말과 동시에 찍었어요. 해명? 피부에 해명이 필요한가요? 방식의 해명이죠.
못 듣겠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오래 걸리긴 한다. 그쵸. 살짝 형 말 듣고 보니까 과하게 고탁법이랑 흡수시키려고 발악하는 게 좀 보인달까. 솔직히 이렇게 되면은, 예, 손바닥에다가 흡수를 다 시키는 거죠. 예. 짧고 굵은 게 중요한 거였군요. 이제 여드름 부위나 그런 부분이 사실 염증 부위라서 다른 부위에 비해서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보습이라든지 그 성분들이 빨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덧발라주는 거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확실히 딱 이런 게 뭔가 이제는 느껴지는 게 음, 뭔가 간지럽거나 특정 부위가 뜨거우면은 빨갛게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네, 자고 일어나면은 빠르면 골마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여드름이 나 있죠. 이제 피부에서 민감한 사람들은 온다. 약간 이런 게 느껴져요. 그 새끼가 온다. 그러면 한 3일 동안은 조심해야죠. 특히 밀가루 먹거나 술 들어가는 순간 그렇죠. 평소보다 건조하고 그리고 잘 트고 뜨거워지죠. 그럼 여드름 나는 거예요. 가습기는 잘 틀고 있나요? 그럼요. 가습기랑 집에서 특히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옛날에 몰랐는데 얼굴 이게 열감이 올라가더라고요. 맞아, 그거 늙어서 그래요. 너도 늙었어요. 너 이제 몇 살이죠?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25이죠. 그쵸. 저하고 야구 20대 초반에 봤거든요. 20대 초반, 20대 중반, 20대 후반 재생력 다릅니다. 30대 초반, 30대 중반, 30대 후반 재생력 진짜 달라요. 근데 가장 큰 차이를 느끼는 거는 언제냐면 10대 후반이랑 20대 중반이랑 진짜 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20대 초반까지는 어떻게 좀 버텨보겠거든? 근데 20대 후반은 안 돼. 근데 고타법이 너무 오래 걸리고 오히려 이건 자극이 되고 보습을 올려놓은 거를 오히려 보습을 깎아내는 방식이어가지고 저는 이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렇군. 네. 하나 중요한 거 배우는. 네. 근데 이렇게 통해가지고 알아가는 거라서 제가 이번 그 논문의 주제가 화장품 바르는 행동 교정으로 인한 피부 장벽 강화이지 않습니까? 사실 화장품은 어떻게 바르지? 라고 했을 때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튜토리얼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뒤에 보시면 적당량을 취해 얼굴에 바른 후 다음 단계를 바른다. 막 이게 사용 설명서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의 튜토리얼을 좀 제대로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태랑이를 보니까 저한테 거의 4년을 배운 이 친구조차 이렇게 이딴 식으로 바르는데 큰일 났네. 오늘 혼나고 가겠다. 예전에 비해서는 피부는 많이 좋아졌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피부 관리를 몰랐을 때 너무 대충 했잖아. 그래서 지금은 피부를 사랑하니까 너무 금지오격 진짜 신주 던지 모시듯이 피부를 가꾸는 시기가 오기는 해요. 아마 우리 테라이뿐만 아니라 현재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거울이들도 똑같이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막 피부를 막 요렇게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피부에는 더 자극이 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보여드립니다. 자, 화장품을 바르는 거는 일단은 적당량은 얼굴에다가 해야 되는데 저는 그 0.2ml라고 했어요. 한 펌프, 그러니까 펌프도 계산해서 들어가는 거죠. 한 펌프를 한쪽에다가 바른 다음에 전체에다가 펴줍니다. 왼쪽도 얼굴 전체다가 펴져요. 사실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한 펌프 한 펌프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펴주고 난 후에 펴주는 것도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맞췄다.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 아니죠. 바깥쪽에서 안쪽 아니죠. 안 되는 경우 이렇게 바른다, 이렇게 바른다, 이거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바른다, 이렇게 바른다, 이렇게 바른다, 안 돼요. 자, 화장품은 항상 전체적으로 바를 때 해서 위로 자, 이렇게 바르고 난 후에 롤링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한 3번 정도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냥 모든 부위에다가. 네, 롤링이 뭐냐면 동그랗게 굴리는 행동이에요. 이때도 중요한 거, 세우지 않고 손톱으로 바르지 않고 손끝으로 바르는 거고, 엄지하고 검지를 사용한다. 요 두 개. 맞습니다. 검지, 중지, 약지로 따다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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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끝. 진짜 이 정도. 진짜 이 정도만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관리만 잘한다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화장품인데, 화장품은 어떻게 도포하고 그리고 어떻게 걷어내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화장품을 어떻게 도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라야지 안정적으로 바를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좀 느끼셨나요? 저도 정말 오래 배웠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저도 이제 기본적인 틀은 잡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저도 이런 작은 디테일들을 좀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좀 혼나면서 하나 또 배웠고 네. 작은 디테일들을 본인도 알려면은 본인의 가장 추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 추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일상적인 거고, 여러분 저도 그렇게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냥 여러분도 깐 모습을 보여주시면 훨씬 더 피드백이 정확해질 수밖에 없고,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디다가 유포를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초상권 동의요 안 받으면 전 올리질 않아요. 그런데 피부는 민둥성이었고요. 오늘 찾아와 주신 테라니한테도 너무나도 감사드리면서 우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부 좋아지세요. 모두 안녕.